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볼 겁니다. 통합학 첫 시간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볼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A. 우주의 시작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과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정적 우주론이랑 팽창 우주론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나와. 정적 우주론은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내용이야. 정적 우주론은 우주가 정지해 있다. 누가 설명한다? 아인슈타인이 정적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팽창 우주론 나와있어. 팽창 우주론.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지. 움직인다, 팽창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설명을 해. 그리고요, 르메트르라는 과학자도 나오는데, 프리드만이 주로 나옵니다. 프리드만. 자, 이렇게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누가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허블이 관측을,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은하가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뭘 관측하냐면 적색현이라는 것을 관측을 해요. 적색현이.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팽창 우주론이 맞다. 정적 우주론이 틀렸다. 라는 거를 알아냅니다.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맞는 거다. 라고 나오고요. 이 팽창 우주론에서 이제 또 두 가지 가설이 나오게 된다. 팽창 우주론에 두 가지 가설이 나오는데 이 팽창 우주론에서 두 가지 가설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이 나와. 둘 다 팽창은 해. 둘 다 팽창을 한단 말이야. 팽창되는 것이 증거로 입증이 됐으니까 둘 다 팽창을 해. 우주가 팽창을 해. 부피는 증가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은 새로 생기는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질량이 일정해. 질량이 일정하더라. 우주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더라. 그래서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니까 얘는 밀도가 감소하고 온도도 낮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할 때 뭔가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질량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라는 거야. 새로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질량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고요. 밀도가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얘네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 우주론의 내용입니다. 자, 빅뱅 우주론 누가 설명을 했냐면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설명을 해요. 그죠?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그리고요.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설명을 해. 자, 빅뱅 우주론이 맞는데 맞다는 증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배울 거야. 뒤쪽에서 증거 두 가지 미리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요. 두 가지 나오는데 요 위에다가 정리를 할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나와요.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라는 거. 요거 하나고, 그리고 뭐 나오냐면은 두 번째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 요렇게 두 가지 증거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책에 쭉 보면은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빅뱅 우주론의 등장 나와 있고요. 우주의 팽창이 밝혀지고 이를 바탕으로 두 우주론이 등장하였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여러 증거들이 발견될 때 질량비랑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 해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빅뱅과
우주 초기의 원소,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또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원자핵은 다시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네들은 쿼크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이 쿼크라는 입자와 전자라는 입자, 레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개가 기본 입자다라고 알면 돼요. 기본 입자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기본 입자부터 해서 원자까지 나와 있는 것들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내가 밑에서 다음 내용 설명하면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볼게.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빅뱅과 입자의 생성 나와 있어. 자, 빅뱅부터 볼 거야. 일단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이 돼. 그림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 전체적으로 봐두면서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어요. 자,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돼. 한 점에서 시작돼. 자, 지금 우주가 한 점에 모여있다라는 얘기야. 언제? 약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시작돼. 한 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온도도 높고 압력도 되게 높아. 그리고 고온이고 고밀도 상태야. 고온의 고밀도 상태인데 얘가 빵 터져요. 빵 터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빅뱅이라고 얘기를 해. 그지? 얘가 뭐 한다? 폭발을 해. 고온 고밀도에서 폭발을 한다. 이 폭발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빅뱅이라고 얘기를 해. 자, 폭발이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들, 폭발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폭발이 되면 자, 빵 터졌대. 그래서 갑자기 부피가 증가해. 팽창한단 말이야. 그치? 우주가 팽창하더라 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요. 질량은 일정하다 그랬다. 그치? 빅뱅 우주론에서 질량은 일정하더라.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고요. 온도도 점점 낮아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면요, 입자들의 운동 속도가 느려져. 그래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낮아져.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결합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무거운 것부터 결합하더라 라는 거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138억 년 전 고온 고밀도에서 빵 터졌단 말이야. 빅뱅이 일어났어요. 빅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고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입자가 만들어져. 그래서 극히 짧은 시간에 0.000 뭐 1초 이렇게 지났을 때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만들어지는 입자가 기본 입자가 생성이 돼. 자,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데 기본 입자가 두 가지였죠. 쿼크라는 것과 그리고 렙톤이라는 것이 있어요. 렙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쿼크는요, 총 6종, 렙톤도 6종류 있어요. 얘네들이 6종류씩 있는데, 쿼크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위 쿼크랑 아래 쿼크랑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되고요. 렙톤에서는 우리 전자 하나만 알아두자. 자, 전자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뒀을 때, 위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고요. 아래 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더라 라는 거 정도 정리를 할게요. 자, 기본 입자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져. 그래서 뭐부터 결합한다고? 무거운 것부터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되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돼.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볼 거야.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성이 되는 것은 무거운 입자인 쿼크의 결합으로 생성되는데, 양성자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윗쿼크 2개랑 아래 쿼크 1개가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윗쿼크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윗쿼크 2개니까 플러스 3분의 4만큼의 전하량을 가질 거고요.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량이 가지니까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더라. 요렇게 결합해서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는 거고, 중성자는요, 윗쿼크 1개에 아래 쿼크 2개가 결합을 하는 거야. 윗쿼크 하나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였잖아요. 아래 쿼크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지. 그래서 이거 2개 합치니까 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 나온다? 0이다. 전하량이 없다. 자, 이때 이 양성자는 뭐가 된다? 수소 원자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이미 수소 원자핵이 생성이 되더라 라는 것 알면 되고, 자, 그 다음부터가 되게 중요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져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의 수가 일단 똑같았단 말이야. 똑같았는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양성자의 수가 많아지고 중성자의 수가 줄어들어. 어떤 거냐면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자, 여기서 설명을 할 거야. 양성자가 있고요. 중성자가 이렇게 있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온도가 낮아도 가능을 해. 온도가 낮아도 가능해. 그래서 항상 일어나, 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는 기본 입자가 생성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될 때까지는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해. 그래서 이 상태는 처음에는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랑 같았대. 양성자 수 8개로 둘게요. 얘랑 중성자 수 8개. 1대1의 비율로 동일했대. 근데 온도가 점점 낮아지지.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 양성자에서 중성자로는 바뀌지 못하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만 바뀔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요. 얼마? 14개까지. 그리고 중성자 수가 감소해서 2개까지 떨어지는 이때 온도에서 뭐 하냐? 중성자 2개랑 양성자 2개랑 결합을 해. 일단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 과정이 일어나. 그래서 언제 헬륨 원자핵이 생성돼 이제. 이렇게 양성자 수가 14개 정도 되고 중성자 수가 2개, 수의 비가 7대1 정도 되었을 때의 온도에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 이때 온도가 됨으로 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데, 헬륨 원자핵은요, 양성자 몇 개랑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 이때 시간 되게 중요해요. 빅뱅 후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이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온도는 10억 켈빈 정도 되는데요. 10억 켈빈 약 10억 켈빈의 온도인데, 온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빅뱅은 약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더라.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요. 양성자 14개 있었고 중성자 2개 있었는데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러면 남은 양성자가 몇 개 남았어요? 12개가 남았다, 그지? 12개가 남고, 그리고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은 몇 개 만들어져? 1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지? 1개가 만들어질 거야. 남은 양성자라고 했으니까 이 양성자가 뭐였다? 양성자가 여기서 얘기했죠. 수소 원자핵이었죠. 그러면 수소가 12개 있고요. 헬륨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이 12개는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1개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4개, 즉 질량이 4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질량비가 나와. 질량비. 누구의 질량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12대 4니까 3대 1로 나오더라.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빅뱅 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면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온도가 계속 낮아지죠. 그래서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중성자가 이미 다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헬륨 원자핵도 만들어지지 않더라.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우주 공간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유지되더라 라는 거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뭐가 생성되냐면 중성 원자가 생성이 돼. 얘네들도 시간이랑 온도 둘 다 중요해. 얘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고요. 온도는 약 3000켈빈일 때 중성 원자가 생성돼.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는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운동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결합을 못하고 있는 상태야. 양성자와 중성자까지만 결합을 해서 핵이 만들어져.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동을 하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겨야 되는데 얘가 너무 빠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온도가 얼마나 됐을 때 3000켈빈이 되었을 때는 이 전자의 운동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 원자의 생성 보면은요 뭐와 뭐가 결합한다?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라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 그래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떠돌아가는 전자가 어디에 구속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렇게 중성 원자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서. 그러면 38만 년을 기준으로 중성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 38만 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질 거야. 이전과 이후 단계로 나뉘어질 거고요. 이전에는 어떤 거냐면 이전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통과할 수 없는 상태의 우주.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다라는 거. 그래서 38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38만 년 이전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빛이 통과할 수 없어서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38만 년 이후에는요 전자가 구속이 됐지. 전자가 원자에게 잡혀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빛이 뭐한다? 통과가 되더라. 그래서 투명한 우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렇게 통과하는 빛이 있어.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통과하는 이 빛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떻게 돼? 우주가 빵 터져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증거 두 가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증거가 나오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야. 빅뱅 후 3분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을 때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그리고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3번에 보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해. 그래서 누가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가모프가 예측을 한단 말이야. 이 시기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통과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계의 빛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뭐 누가 펜지어스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뭐한다?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값과 가모프가 예측한 값이 같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증거가 되고요. 우주 배경 복사는요, 우리가 펜지어스 윌슨이 최초로 관측을 하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어내. 근데 거의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지만 어떻게 된다? 일부 불균일한 곳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일부 불균일한 곳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성된다? 별이 생성되는 증거, 원인이 되는 거지. 불균일하기 때문에 별이 생성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알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까지 알아봤어요. 이제 빛이 통과했잖아. 빛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빛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색의 띠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C,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의 분포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할게. 자, 여기 C라고 했고요. 여기 지우고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거야. 자, 스펙트럼 나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스펙트럼이야. 그냥 색의 띠라고 알면 돼. 색의 띠. 색의 띠인데 어디를 통과했을 때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색의 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고온의 별이 방출되는 별빛을 가지고 할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 또는 다른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별이 이렇게 있어요. 별이 빛을 낼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분광기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렇게 하나를 나타낼게요. 이 부분이 분광기다라고 정리를 할게. 분광기. 별빛을 그냥 바로 분광기를 통과시킬 거야. 분광기를 통과시키면은요, 얘네들이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타나? 색의 띠가 나타나. 이때 이 색의 띠는 어떤 색의 띠? 연속적인 색의 띠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자, 별빛을 통과시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통과시키냐면요, 어떤 기체가 있는데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가 온도가 낮아. 저온이야. 자, 온도가 낮으면 뭘 하냐면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죠? 에너지를 흡수해. 그래서 별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기체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만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색의 띠는 뭐가 나타나냐면 기체가 흡수한 에너지를 빼고 나머지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색의 띠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검은색 선인 흡수선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검은 선인 흡수선.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이 흡수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을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선 스펙트럼 계열로 나타날 겁니다. 자, 이 별빛이 이제는 쭉 가서 기체인데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거야. 고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는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별빛을 받으면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에너지만큼 방출을 해. 그래서 이 에너지가 분광기를 통과하면요, 마찬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방출되는 색의 띠가 나타난 말이에요. 그래서 방출선이 나타나. 어떤 특정한 색깔을 가진 방출선이 나타나. 얘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은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알면 돼. 우리 흔히 방출 스펙트럼만 선 스펙트럼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흡수선과 방출선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는데 얘는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흡수선과 방출선이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것 정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봤어. 자, 원자와 스펙트럼 볼 건데요. 밑에 확대경에서 원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전자 껍질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어요. 가운데가 원자핵이고요. 자,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전자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때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낮은 거고요. 원자핵에서 멀리 있는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전자 껍질에 따라서 에너지의 양,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전자가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대. 그럼 뭐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이때 나타나는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 나타난다고?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선의 띠, 색의 띠가 나타나.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검은색 선이 이 위치에 나타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요, 이 전자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툭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어떤 특정 선 나타나지. 색의 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특정 선에서 흡수선 또는 방출선이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맞는데요. 이 스펙트럼으로 뭘 알 수 있냐면은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 해서 원소의 종류와 양, 질량비를 알 수 있대. 그래서 그런 것들 볼 거야.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단 말이야.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하면 이런 스펙트럼, 흡수선이나 방출선을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데 스펙트럼에서 어떤 걸 분석하냐면 선의 수, 위치,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색깔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선의 수나 위치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별빛과 별과 지구 사이 대기 상태, 별의 대기 상태라고 보면 돼. 그 대기의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요. 자,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는데 뭘 분석하냐면 이제 선폭, 선의 폭, 굵기죠, 그죠? 굵기를 분석하면은 원소의 양을 알 수 있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질량 비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얘네들 질량비를 분석했더니, 이 질량비를 분석했더니, 어떻게 나왔다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죠, 얘가. 층에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고요. 태양의 선 스펙트럼 분석해서 태양의 대기 상태까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쭉 보고 넘어가면 돼. 스펙트럼 관찰합니다. 스펙트럼 관찰했을 때 햇빛이나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는
백색광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나 책은 19페이지고요. 그리고 수소의 선 스펙트럼,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태양, 미지의 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태양의 선 스펙트럼 보면은요. 19쪽에 있는 태양의 선 스펙트럼 보면은요. 위에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의 선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흡수선은 수소, 헬륨,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선이랑 일치하더라. 그래서 태양의 대기는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자, 미지의 별을 분석했더니 미지의 별에 있는 선이랑 위에 있는 원소의 선하고 비교를 했더니 수소랑 칼슘이랑 선이랑 일치하더라. 수소와 칼슘의 선이랑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 미지의 별은 수소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 선의 위치를 분석을 해서 뭘 알 수 있다?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들 정리를 했어요. 자, 우주 원소 분포입니다. 우주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석을 해요. 에너지를 분석을 해.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나타냈더니 선의 수, 위치를 가지고 원소의 종류 뭐라고 했다? 이 원소의 종류가 뭐다? 수소와 헬륨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내고요. 그리고 선폭을 가지고 원소의 양, 질량비가 얼마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내. 자, 이 사실이랑 아까 얘기했던 가모프가 예측한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더라 라고 하는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이 거의 일치해. 그러면 가모프가 예측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은 뭐냐면은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에 대한 내용들을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주 초기 원소 생성은 이렇게 되었다. 수소와 헬륨까지 생성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